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환호를 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나스닥 종합도 굉장히 좀 급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고, 그렇죠. 이전 고점 돌파하면서 추세 자체가 상방으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 안에서는 조금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좀 듭니다.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최선을 일단 잡아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가 좀 많이 터졌죠. 그래서 시장 기준으로는 16,544 이건 기억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6,544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은 좀 긍정적으로 그냥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하죠. 오늘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으로도 봐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한시름 나왔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시장 안에서는 이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 금리 인하가 또 나타나게 되면 또 시장은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또 강세라든지 하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점쳐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적인 지금 보면 시장 지도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나쁘지 않은 모습들 일단은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번 4월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전월비 대비 0.3%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로 보자면 0.4% 수준이었는데 원래 예상치가 일단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고, 코어 CPI의 경우에도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예상치는 부합을 했는데 일단 3월 수준보다는 소폭 3월 수준이 한 0.4 정도였으니까 0.1 정도 일단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습니다. 시장 안에서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그게 여전히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부분은 물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서비스 물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경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가 조금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 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쪽 흐름은 일단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상품 가격하고 서비스 물가 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쪽이 좀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상품 물가가 굉장히 좀 낮아요. 서비스 물가는 지금 그다지 많이 요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유가라든지 이런 이제 에너지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조금 빠진 거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하는 원자재 부분의 어떤 물가 자체는 언제든 다시 또 높아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페드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이번에 물가가 조금 안정화되는 부분을 조금 더 그래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쪽으로 지금 베팅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드는데, 이번에 9월달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렇게 또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요 모양이 일단 나오면서 일단은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직접 들어가서 봐도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금리 인하 지금이 5.5니까 5.25 정도로 떨어 25bp 정도 떨어질 확률이 지금 50 지금 보면 50%가 지금 다시금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시장을 일단 환호했는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냥 보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왜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상품 가격이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보다 시장에서 보여주는 대로 보통 따라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 그렇죠?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그런 부분하고 비슷해지는 건데, 제 생각은 일단은 이래요. 이번 금요일 날
금요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지표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수출입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 중국 경기가 괜찮냐,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표가 일단 나오게 될 건데, 저는 이게 좀 분수령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이번 주광파, 우리 주말에 하는 주광파 데이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금요일까지 이게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국의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CSI 300 지수가 이미 추세를 좀 넘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미국 물가 얘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냐 하면은,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미국 물가 안에서 서비스 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이 상품 가격 지수 자체가 좀 빠졌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품 가격은 미국만 상품 한 가지의 상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중국하고 같이 쓴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은 미국 내 소비가 감소하더라도 중국의 소비가 증가를 하면은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유가가 되었던 아니면은 뭐 구리 가격이 되었던 뭐가 되었든지 간에 오를 가능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상품 가격 지수가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묘한 형태가 지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약간 좀 침체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내의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팬데믹 때 아마 아시다시피 미국은 진짜 돈을 퍼줬어요. 그냥 막 퍼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돈을 퍼줬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게 너무 많이 퍼주다 보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상당 부분 그걸 저축액으로 가지고 있던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 돈이 어디서 났냐? 팬데믹 때 받은 돈이 아직도 남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소비를 했다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지표를 보니까 이 가계 부분의 그 저축, 팬데믹 때 들어왔던 그 저축 자체가 이제는 다 쓴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오르는, 만약에 이제 중국 경기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보고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품 가격이 괜찮다, 상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근데 미국 경기 자체는 좀 둔화된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또 굉장히 애매한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좀 환호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그랬나요?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 리딩을 할 때도 뭐라 그랬냐 하면, 여기 바로 위에 여기 저항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침에 가격이 여기 위에서만 출발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위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밑에서 출발을 만약에 하게 되는 형국이 일단 보여지게 되면 이렇게 부딪혔다 깨질 수 있다, 미리 생각을 하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갭의 위치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뜨면서 보이시죠? 여기서 일단 나오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가 일단 보였어요. 미국이 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도 내일 부분에서 어떤 미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모양으로 보면 나쁘지 않게 끝이 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뭐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내일 만약에 장중에 868포인트 기억을 하세요. 868이 일단 좀 깨지는 모습이 보이면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눌렸다는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거래소 시장도 보도록 하죠. 거래소도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부분이 비슷해요. 우리 저번에 이제 추세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추세선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예전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이렇게 잡아놔놓고 여기 지금 거래가 터져 있던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다, 이걸 돌파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근데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위에 얘기 하나가 더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바로 돌파를 하면서 또 거기에 이렇게 딱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는 조금 차익 실현할 건 좀 차익 실현하고, 종목을 조금 바꿀 건 좀 바꿔놓고 이렇게 지금 오늘을 보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종목을 그래서 따라잡기에는 좀 쉽지 않았던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단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우리 유튜브, 제 유튜브 꾸준히 보신 분들은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그렇지만
휴대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한번 기염을 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가 18% 정도 일단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괜찮은 모습을 일단 보였고요. LS 일렉트릭은 저희가 이제 140% 수익 중입니다. 계속 한번 끌고 와볼게요. 계속 한번 끌고 와보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그리고 TNL 오늘 강세 보여서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근데 시장 안에서 이제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좀 묘하죠, 그렇죠? 우리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은 삼성화재, 보험주들이 강세예요. 이건 좀 묘합니다. 이거 왜 좀 묘하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실은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 수혜주거든. 그렇죠? 금리 인상 수혜주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오늘은 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일단은 주주 환원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그 밸류어 프로그램 그 관련돼 가지고 보험주가 한 번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전선주가 또 LS 전선이죠.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오늘 강세 보였던 종목군들 중에서 반도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도체는 눈에는 잘 안 띄어요. 눈에 안 띄고, 심지어는 LNF가 뭐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종목은 첫 번째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이 어떻게 보면 원자재 관련 수혜주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바닥에서 좀 돌고 있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이 종목은 지금 박스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43만 6천 원에서 지금 한 65만 원 사이 박스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 메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율이라든지 자회사 실적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자체가 계속해서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리고 SK 그 다음에 지금 키움증권에서 목표주가 상향하는 그런 부분도 일단 보이고요. 삼성증권에서도 5월 초에 목표주가 상향의 리포트를 일단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60만원 정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60만원 정도, 64만원, 68만원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제 박스권 상단이 좀 묘하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보여도 한 66만원 정도 수준으로 보이니까 관심 한번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 매매하는 부분은 아시죠? 파워 트레이딩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래서 좀 묘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는 SK 하이닉스 일단은 좀 눈에는 띕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은 상승으로 올라갈 때보다는 하락으로 빠지다가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또 돌파하는 요 타이밍이 보통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랐죠, 그렇죠? 여기 일단 멈췄고 매수 타이밍은 여기 떴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상방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많이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이건 사실은 지금이 공략 타이밍이 아니고 이때가 공략 타이밍이죠. 보이시죠? 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서 계속 빠지다가 돌파를 하고 멈추고 다시 돌파하는 요 타이밍이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고, 매수 타이밍이 10만 뜨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더블이 나 있는 상태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좀 그래. 저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유튜브 따라오시는 분들이나 매매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미 뭐 100%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뭐 가능하긴 하다.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생뚱맞게 오늘 KT 올라오는 모습이고, 금융주 일부 종목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일단 보였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화학주 안에서는 금호석유 계속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금호석유는 이번에 이 박스권 상단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보험주들이 밸류어 프로그램 때문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금융주 외에는 그냥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에 밸류어 프로그램 관련돼서 일단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안의 종목들, 코스닥에서는 일단은
관련돼서 HPSP 오늘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저는 아직은 아니에요. 추세 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기술 반등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부딪힐 자리 언저리가 되겠죠. 그렇죠? 추세선 여기가 부딪힐 자리가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PSK 오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PSK는 이것도 좀 많이 올랐죠. 그렇죠? 많이 오른 종목은 하긴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60분봉 한번 볼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봉으로만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스윙으로 보통 투자할 때는 60분봉 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 지금 보면 오르다가 여기서 한번 멈췄고 오늘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죠. 이탈가는 여기 정도가 됩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실리콘2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데 실리콘2가 지금 보니까 수익률이 194% 떴네요. 화장품을 계속 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심택이 좀 오늘 의미가 없어 보이진 않는데 심택은 지금은 박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스로 보고 있으니까 박스권에서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오늘 타이밍이 뜨긴 했는데 살짝 뜨긴 했는데 여기가 바로 저항선이 있어요. 여기 좀 세거든요. 그래서 심택 같은 경우에 34,400원 돌파하면 단타가 뜰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보고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이제 반등을 하긴 했는데 느낌이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아요. 느낌이. 이걸 갖다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조금 다른 쪽으로 아까 이제 고려아연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차를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 시장은 소문난 잔치 뭐 이렇게 별로 없었던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군들이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신규로 했던 종목들 중에서는 뭐 이오플로우 뭐 이런 종목들 이것도 이제 지금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래량 관련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이때 말씀을 해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때 했던 이유가 거래 터졌던 부분이 이거 딱 보니까 여기 거래가 터져 있죠. 그렇죠? 아이고 여기가 거래가 터져 있죠. 여기 그 다음 거래 터진 게 여기잖아요. 여기 꺼보면 여기 거래가 터졌거든요. 근데 그걸 거래를 요날 다 넘은 거죠. 가까이 가서 봐드릴게요. 요날 다 넘은 거잖아요. 이 거래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요날 일단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지금 뭐 이틀 연속 급등 중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뭐 지수 관련된 종목으로만 쳐다보지 마시고 계속 좀 틈새를 노리시는 전략이 지금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잘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은 사랑이 되죠. 구독은 사랑이니까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도록 시장에서 얘기하는 종목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얘기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저만의 시각으로 여러분들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콕콕 집어서 잘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